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 아침밥, 점심때 되면 또 점심밥, 저녁에도 저녁밥. 하루 종일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밥 생각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이게 제가 꿈꿨던 노후인가 싶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2세 박영숙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남편의 은퇴를 그렇게 기다렸는데요. 막상 남편이 집에만 있게 되니까 제게 온 건 자유가 아니라 삼시세끼 밥 차리는 일이었어요. 저희 남편 김철수는 올해 65세인데요. 30년 넘게 중견 기업에서 부장까지 올라가며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다가 작년 12월에 정년 퇴직을 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이랑 함께 여유롭게 아침을 먹고 낮에도 같이 있을 수 있고 그동안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익숙했는데 이제는 둘이서 천천히 여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했거든요. 남편도 처음 일주일 정도는 이제 스트레스 없이 살겠다며 좋아했어요. 그런데 막상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말이 배고프다. 밥 언제 돼? 예요. 예전에는 아침 일찍 나가려고 서둘러서 간단하게 먹고 갔는데 이제는 집에 있으니까 천천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 해줄 거야? 된장찌개 말고 다른 거 해줘. 라고 하면서 메뉴까지 지정해요. 아침을 차려주면 다 먹고 나서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봐요. 아침 9시부터 점심 전까지 계속 텔레비전 보면서 이거 재미없네. 저거 재미없네. 중얼거려요. 그러다가 11시쯤 되면 또 "오늘 점심은 뭐야? 뭐 맛있는 거 해 줘. 어제 김치찌개 했으니까 오늘은 다른 거."라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든든하네. 이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매일 같은 패턴이 반복되니까 점점 숨이 막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남편 아침밥 걱정부터 해야 하고 아침 치우고 나면 바로 점심 준비 생각해야 하고 점심 치우고 나면 또 저녁 준비. 하루 종일 부엌과 거실만 오가는 제 모습을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힘든 건 남편의 간섭이었어요. 제가 잠깐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가려고 하면 "어디가? 언제 와? 점심은 몇 시에 줄 거야?" 라고 물어봐요. 예전에는 남편이 회사에 가 있으면 제가 언제 나가든 상관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일정을 남편 중심으로 맞춰야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감기 몸살로 몸이 정말 안 좋았어요. 열도 나고 온몸이 쑤시고 해서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오늘은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혼자 좀 나가서 드세요. 아니면 간단하게 라면이라도 끓여 드시고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집에 있는데 왜 밖에서 사 먹어? 돈 아깝잖아. 당신이 해 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며. 라면? 그런 건 몸에 안 좋아."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아픈데 걱정은 안 하고 밥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서운하다는 식으로. 저도 사람이에요.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양해해 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나도 회사 다닐 때 아파도 나갔잖아. 여자들은 감기 정도로 그렇게 난리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파서 힘든데 이해는커녕 오히려 핀잔을 듣는 거예요. 결국 그날도 아픈 몸을 이끌고 부엌에 가서 밥을 해 줬는데 그때 정말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뭔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은퇴했지만 저는 집에서 은퇴할 수가 없구나.
오히려 남편이 집에 있게 되면서 '일이 더 늘어났구나.' 하는 걸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예전에는 아침밥만 차려주면 됐는데 이제는 삼시세끼 다 챙겨야 하고 빨래도 엄청 늘었어요.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옷도 자주 갈아입고 수건도 많이 쓰고 설거지도 늘었죠. 예전에는 저 혼자 쓰는 그릇만 있었는데 이제는 계속 두 사람 분량이니까.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뭘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전 보고 신문 보고 낮잠 자고 또 텔레비전 보고 가끔 친구들이랑 전화 통화하고 그러면서 "심심하다. 할 일이 없다. 답답하다." 고 중얼거려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 정말 화가 나요. 할 일이 없다고요?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바쁜데 할 일이 없다고요? 어느 날은 제가 점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부엌에 들어와서 "오늘은 뭐 해줄 거야? 어제 김치찌개 했으니까 오늘은 다른 거 해 줘. 된장찌개는 어때? 아니면 고기 좀 넣어서 뭐 해 줘."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폭발할 뻔했어요. "당신은 손님이에요? 저보고 매일 다른 메뉴 해 달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요? 저도 생각이 있고 형편이 있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 그렇게 화를 내? 그냥 맛있는 거 해 달라는 얘기지. 예전에는 이렇게 예민하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거든요. "맛있는 거 해 달라고? 그럼 당신이 해 보세요. 매일 삼시세끼 메뉴 생각해서 장 보고 요리해 보시라고요." 그랬더니 "나는 요리를 모르잖아. 당신이 평생 해 왔으니까 당신이 하는 게 당연하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당연하다고요? 제가 로봇이에요? 그다음 날부터는 제가 일부러 냉동만두를 끓여 주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도 냉동만두, 점심에도 냉동만두. 그랬더니 남편이 "요즘 밥이 왜 이래?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반찬도 없고 계속 만두만 주고."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울고 싶었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회사에 가 있으니까 제가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남편 보내고 나면 온전히 제 시간이 있었거든요. 친구들이랑 만나서 수다도 떨고 동네 산책도 하고 좋아하는 드라마도 보고 가끔은 문화센터 강의도 듣고 그런데 지금은 남편이 계속 집에 있으니까 그런 시간이 전혀 없어요. 화장실 갈 때도 "어디가?" 하고 잠깐 베란다에 빨래 널러 나가도 "뭐 하러 가?" 라고 물어봐요. 심지어 제가 전화를 받으면 "누구야? 뭐 하는 전화야?" 라고 묻고 전화 끊으면 "뭐라고 했어?" 라고 또 물어봐요. 정말 감시받는 기분이에요. 제가 좀 답답해서 "당신도 좀 나가세요. 친구분들이랑 만나시든지 산책이라도 하시든지." 라고 했더니 "왜? 집이 편한데 왜 나가? 나가서 뭘 해?" 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에는 참다 못해서 남편이랑 진지하게 얘기를 해 봤어요. 당신이 은퇴하고 나서 저는 오히려 더 바빠졌어요. 가끔은 저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요. 저도 사람이라고요.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난 당신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왜 그렇게 부담스러워해? 결혼해서 같이 살면 붙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좀 누그러지긴 했어요. 남편 나름대로는 저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런 거였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은 고맙지만 방법을 좀 바꿔 봐요. 저도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해요." 라고 했더니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 되지."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답답했어요. 남편은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저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편한 대로만 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 해달라고 하고, 심심하면 저한테 말 걸고, 외로우면 저보고 같이 있으라고 하고. 저도 사람인데 항상 남편 중심으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어느 날은 정말 극한 상황이 왔어요. 제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거든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라서 정말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가려고 하니까 남편이 "어디가? 점심은 어떻게 해? 저녁은 몇 시에 와서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알아서 해 보세요. 라면이라도 끓이든지 밖에서 사 먹든지." 라고 했더니 나보고 라면을 끓이라고? "나이가 몇 살인데 라면을 끓여 먹으라고 해?"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친구한테 전화해서 약속을 취소했어요. 그날 밤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 친구들은 다들 취미도 가지고 여행도 가고 자유롭게 사는데 저만 집에 갇혀서 남편 시중만 드는 것 같았거든요. 그 이후로 남편한테 "저도 일 주일에 한 번 정도는 친구들 만날 시간을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만나고 싶으면 집으로 불러. 여기서 만나면 되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부르면 친구들 접대도 해야 하고 차도 내야 하고 또 다른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고민이 깊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앞으로 십몇 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하나?' 가끔은 정말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다시 일자리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시간제라도 좋으니까 밖에 나가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제 자신이 정말 나쁜 아내 같아서 죄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고, 친구들한테 얘기해 봤더니 정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박 씨도 남편 은퇴하고 나서 우울증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씨는 아예 남편이랑 따로 방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고, 김 씨는 남편 몰래 파트타임 일을 구해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남편 은퇴하고 나서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남편 퇴직금으로 여행도 가고 좋겠다." 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막상 현실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답답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영숙 씨의 사연 여기까지 들어보셨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누군가는 남편의 퇴직을 인생의 이막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부부에게는 또 다른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30년,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라고 해도 갑자기 생활 패턴이 바뀌면 서로 적응하기가 쉽지 않죠. 특히 그동안 각자의 영역이 있었는데 갑자기 같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함께 지내게 되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나요? 아니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숙 씨 사연을 들어보니까 표면적으로는 밥 문제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할의 변화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철수 씨는 회사에서는 은퇴했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손님 역할을 하고 있고, 영숙 씨는 여전히 서비스 제공자 역할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몇 가지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할 분담을 다시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한 끼는 남편이 직접 준비하거나 아니면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숙 씨도 일주일에 며칠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철수 씨도 취미 활동이나 친구 모임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24시간 붙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부부라도 답답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세 번째로는 소통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철수 씨는 영숙 씨가 왜 힘들어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영숙 씨도 자신의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배고프다. 가 아니라 고마워. 오늘도 맛있는 밥 해줘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 받는 사람도 기분이 다르겠죠.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목표를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여행 계획을 세운다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찾는다든지. 그러면 서로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영숙 씨와 철수 씨에게 각각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먼저 영숙 씨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숙 씨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된다는 거예요.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해 오셨는데 이제 좀 자유로워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많은 일이 생긴 상황이죠. 그런 답답함과 서러움이 얼마나 클지 정말 공감이 돼요. 하지만 영숙 씨, 이건 영숙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동안 너무 잘 해오셨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다만 이제는 영숙 씨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나도 쉬고 싶다. 나도 자유로운 시간을 갖고 싶다. 고 말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남편분한테 조금씩 부탁을 해보세요. 오늘은 당신이 점심 준비해 주실래요? 저는 잠깐 나갔다 올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계속 말하다 보면 남편분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영숙 씨만의 작은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친구들과의 만남이든 혼자 하는 산책이든 좋아하는 프로그램 보기든 그런 작은 기쁨들이 쌓이면 마음의 여유가 생길 거예요. 영숙 씨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걸 참아왔어요. 이제는 조금 더 당당하게 영숙 씨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셔도 돼요. 이제 철수 씨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철수 씨, 은퇴하신 후 어색하고 답답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돼요. 30년 넘게 바쁘게 일하시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정말 막막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운 사람인 부인에게 의지하게 되신 거겠죠. 하지만 철수 씨 부인분도 사람이에요. 철수 씨가 은퇴하셨다고 해서 부인분의 일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철수 씨가 집에 계시면서 부인분의 일은 더 늘어난 상황이에요. 부인분이 가끔 힘들어 하시는 건 철수 씨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정말 몸과 마음이 지쳐서 그런 거예요. 철수 씨도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라면 하나 끓이는 것, 설거지 도와드리는 것, 가끔은 밖에서 식사하자고 제안하는 것, 그리고 부인분이 친구들과 만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실 때 흔쾌히 보내드리세요. 그게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는 방법이거든요. 철수 씨도 집에서만 계시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찾아보세요.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도 두고 산책도 하고 봉사활동도 해보시고 그런 활동들이 철수 씨에게도 새로운 생활에 활력을 줄 거예요. 그리고 철수 씨, 부인분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당신 덕분에 맛있게 먹는다. 고생 많다. 고맙다. 이런 말 한마디가 부인분한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혹시 이런 말들이 어색하시다면 가끔씩이라도 꽃 한 송이나 부인분이 좋아하시는 작은 선물을 해보세요.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이런 작은 배려들이 더 소중해지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아요. 오랫동안 굳어진 패턴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시도한다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탓하지 않는 거예요. 영숙 씨도 철수 씨도 둘 다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만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이런 시기를 잘 넘기면 오히려 더 깊고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동안 서로 바빠서 못했던 대화도 하고, 함께하는 시간도 늘리고, 중요한 건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에요. 영숙 씨와 철수 씨처럼 은퇴 후 부부 생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라도 변화를 시도해 보시고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나아지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영숙 씨나 철수 씨의 입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영숙 씨처럼 답답한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철수 씨처럼 은퇴 후 집에만 있게 된다면 부인과 어떻게 지내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나눠주세요. 또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의 조언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거든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